안녕하세요. 발표에 앞서 이번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예학술대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히 인사드립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20년 2월에 컴퓨터교육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요. 현재 한국교원대학교에서 포닥으로 재직하면서 인공지능 활용 융합교육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과 관련한 강의도 진행하고 있고요. 포닥으로 재직하기 이전에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로서 10여 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컴퓨터 교육에 대해 연구하고 경험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대해 가장 크게 마주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예학술대회 주제인 AI 소프트웨어 융합 교육은 시대적 변화의 가장 중요한 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제 강연 주제인 AI 소프트웨어 융합교육 현황과 미래 교육 방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AI 소프트웨어 융합교육 현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미래 교육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I 소프트웨어 융합교육 현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을 지나서 지금 현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하게 되겠는데요.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키워드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 그리고 융합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내용이 AI, 소프트웨어 교육 등등, 융합 교육 등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AI 교육과 관련한 뉴스입니다. 인공지능, 즉 AI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히죠. 앞으로 10년 안에 전 세계 기업 70%가 인공지능을 활용할 거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학교 교육도 이런 흐름에 맞춰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 역시 많습니다. 서연아, 박광주 기자가 함께 전해드립니다. 학생들이 카메라로 동물 사진을 반복해 입력하자 컴퓨터가 어떤 동물인지를 학습해 가려냅니다. 데이터에서 공통 요소를 분류해내는 기계학습, 이른바 머신러닝의 원리를 익히는 겁니다. 제가 만든 데이터를 인공지능한테 합숙시키면 인공지능이 제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인공지능을 통해 주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아이디어를 펼치고 이 인공지능을 시각장애인용 지팡이에 붙여놓으면 장애물들을 미리 알려주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는 희망적인지 찬반 논쟁도 벌입니다. AI 교육 선도 학교로 뽑힌 한 초등학교의 수업입니다. 일상 곳곳에서 인공지능의 원리뿐 아니라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즉 컴퓨팅 사고력까지 키우도록 교육 과정을 짰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 인공지능 하면 알파고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힘도 많이 길러졌고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주변에서 그런 실생활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은 훌륭한 보조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초등 2학년 수학에 처음 도입된 기초학력 보정 시스템. 문제를 맞고 틀림에 따라 학습 수준을 반영한 과제가 실시간으로 나오고 학생들의 취약점과 공부량까지 분석해 알려줍니다. 대학에선 수강 이력을 분석해 맞춤형 시간표를 짜주는 AI 선배와 직무 역량별로 성공 확률을 분석해 진로 지도를 해주는 AI 포트폴리오까지 등장했습니다. 학생 수도 줄고 재정 절벽 시대라서 사람을 많이 고용하기 어려운 시대라면 이때 컴퓨팅 파워를 써가지고 그런 추천을 하고 사람들은 훨씬 인성, 공감 이런 휴먼적인 접근을 할 수 있어서 조화롭게 가지 않을까. AI와 교육을 접목시키려는 시도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합니다. 이 코딩과 프로그래밍 교육은 물론이고 이 AI 보조교사와 멘토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 전통적으로 감정과 직관이 중요했던 생활 지도와 정서 상담의 역할까지 AI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 2년 전에는 1조 24억 원이었던 세계 시장 규모도 앞으로 10년 안에
23배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공지능 교육은 우리 교육부가 추진 중인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핵심 과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진화하는 기술에 맞춰 학교 현장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연아입니다. 네, 앞선 뉴스 보도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넘어서서 AI 교육도 도입이 되고 있어요. 특히 뭐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에 AI 교육이 도입이 되고 있었고요. 그 AI 교육 이전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먼저 도입이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되겠고요. 2015 개정 교육과정 에 의해서 초등 실과 중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17시간 필수로 편성이 되었고 중학교 정보 교과에서 34시간 필수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심화 선택 과목이었는데 현재 일반 선택 과목으로서 68시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소프트웨어 교육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이야기하는 정보 교과라고 하는 중학교 정보와 고등학교 정보는 교과명이 같기 때문에 서로 같은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 체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성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초등 실과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중학교와 고등학교와는 이제 이질적인 측면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한 내용 한번 살펴보자면요. 초등 실과에 배당된 소프트웨어 교육은 기술 시스템과 기술 활용 영역에서 이렇게 소프트웨어의 이해, 절차적 문제 해결, 프로그래밍 요소와 구조, 개인정보와 지식재산 보호, 로봇의 기능과 구조와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요소를 토대로 초등학교 5, 6학년 학년군 내에 17시간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수업 내용을 살펴보자면 지금 앞서서 이런 내용들을 다 다루게 되겠지만 중에서 우리는 프로그래밍 요소와 구조에서 어떤 수업을 하는지 교과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초등 실과 중에 있는 17차시에 편성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 내에서 프로그래밍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이제 제가 갖고 온 것은 교과서 중 여러 가지 교과서 중 한 교과서의 예시를 가지고 온 거고요. 이런 식의 이제 그런 프로그래밍에 관한 과제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자세히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런 식으로 순차 선택 반복 구조를 활용하게끔 교육과정에 이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활용할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로봇 청소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활동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앞서서 절차적 사고로 표현하기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즉 어떤 부분이었냐면 앞에 교육과정 내용에 살펴보면 절차적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내용 요소가 있었어요. 이 내용 요소를 반영하기 위해서 앞서서 제시되어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구성을 해야 될지 이렇게 절차적 사고 내용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 코드를 자연어로 이제 표현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먼저 문제가 주어지고 그 문제를 작은 문제로 분해하고 작은 문제를 분해한 것을 토대로 절차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는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하는 그러한 역량을 함양시켜 주기 위해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교육, 정보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시켜주기 위한 부분으로서 절차적 사고로 표현하고 프로그래밍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과서가 이제 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하기 부분은 이제 일단 살펴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이 선생님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블록 코딩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덜어 있으실 거예요.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한 내용인데요. 교육용으로 프로그래밍을 교육용으로 이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는 언어를 보고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의 개념이나 원리나 절차를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언어를 통해서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누구나 초보자들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마치 레고 블록을 짜서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비주얼적으로 이제 코딩을 진행을 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교과서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여러 가지 중에 엔트리라고 하는 언어를 선택을 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엔트리나 그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의 엔트리 말고도 스크래치라는 언어도 있는데요. 그 내용은 뒤쪽에서 한 번 더 살펴볼 거고요. 다음과 같이 어떻게 코드를 작성을 하고 어떤 내용을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구조를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교과서에 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있는데 일단 우리는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쪽에 조금 포커스를 둬서 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은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중학교 정보예요. 중학교 정보 교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역은 정보 문화, 자료와 정보, 그리고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컴퓨팅 시스템과 같이 4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정보 문화에서는 이렇게 정보 사회와 정보 윤리, 자료와 정보는 이제 데이터, 자료와 정보의 표현, 자료와 정보의 분석에 관한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에서는 추상화,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컴퓨팅 시스템은 컴퓨팅 시스템의 동작 원리 그리고 피지컬 컴퓨팅을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활용을 해서 배울 수 있도록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고등학교 정보와 이 전체적인 틀을 함께 갖고 가기 때문에 같은 영역을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내용이 일반화된 지식 내용이나 내용 요소가 고등학교 정보에서는 한 단계 발전된 형태로 체계성을 가지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정보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의 영역에 해당하는 그런 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교과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제가 예시로 하나 가지고 왔고요.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는 제비뽑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다 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제시를 하고 이것을 이제 코딩을 하도록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여기서도 문제 이해 및 분석, 그 다음에 알고리즘으로 표현하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 화면을 보니까 여기서도 엔트리 프로그래밍을 활용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도 초등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단계에서도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여기서도 이제 앞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의사 코드, 자연어로 된 의사 코드가 아니라 플로우 차트가 흐름도를 어느 정도는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안에 프로그래밍에 들어가면 엔트리 코드로 이제 어떻게 코드를 짜고 어떤 변수가 필요하고 어떠한 오브젝트가 필요한지 등등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기 문제로 뭐 이런 식으로 추가 문제도 이제 제시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고등학교 정보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용 영역 체계를 함께 중학교에 이어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 내용 요소나 일반화된 지식이 체계성을 가지고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정보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식으로 교과서 중에 한 교과서에 있는 예시 한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고등학교 정보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프로그래밍을 할 적에 사용하는 언어가 대부분 파이썬이나 C 언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질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알고리즘을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코드를 쓸 수가 있는지, 소스 코드가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순서도도 제시되어 있고, 이렇게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다시피 지금 현재 학교 교육과정에 적용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 내용에는 일단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연관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아직은 소프트웨어 교육 또는 정보교과 내부에 AI에 대한 내용이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2020년 9월 교육부가 확정하여 고시한 AI 교육과정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보시면 인공지능 기초라고 하는 과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확정 고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초 과목이 고시되면서 올 가을 때부터는 이제 일선 고등학교에서 인공지능 기초 혹은 인공지능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인공지능 기초 내용에서는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원리와 사회적 영향 등 체험을 중심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과목명에서 유추할 수 있다시피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 그리고 어떤 인공지능들이 있는지, 이러한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인공지능 리터러시 수준의, 그리고 체험 위주의 그런 교육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선이수 과목은 별도의 과목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수학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수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반드시 활용해야 되는 수학에 대한 내용을 인식하고 배울 수 있도록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통 과목인 수학을 이수한 후에 선택이 가능하도록 선이수 과목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AI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교육이 공교육이나 아니면 일반 학교 초, 중,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도입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AI4 K-12, 여기 미국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K-12라고 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쭉 연계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I가 초, 중, 고등학생을 위한 AI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초, 중, 등 AI 교육을 위해서 설립된 AI4 K-12 이니셔티브에서는 이렇게 5가지 빅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이러한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2019년도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AI 기초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이 인공지능의 이해, 인공지능의 원리의 활용,
그리고 데이터와 기계학습,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내용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핵심 개념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네, 데이터, 기계학습 모델, 인공지능 영향력, 인공지능 윤리와 같이 전반적인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AI 수학 교육 과정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라고 보면은 인공지능과 수학, 자료와 표현, 분류와 예측, 최적화와 같이 AI에서 활용하고 있는 수학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련 학습 요소에 이제 주석이 하나 있었는데요. 인공지능에서 수학이 활용될 때 관련되는 주요 수학적 개념이나 원리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러한 수학적 개념이나 원리를 자세히 다루기보다는 인공지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유의한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AI 교육에 있는 AI 기초 내용에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잠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이것도 뭐 여러 가지 AI 기초와 관련된 교과서들이 개발이 됐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제시가 되어 있는데 중에 한 가지 예시를 가지고 온 거예요. 보시면 기계학습 모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고 예측 모델, 뭐 분류 모델, 비지도 학습 모델 뭐 등등에 관한 내용들이 쭉 제시가 되어 있고 이러한 정의가 있습니다 라고 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활용은 엔트리라고 하는 아까 전에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배웠던 그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을 해서 그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된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이런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굳이 그 텍스트 코딩을 하지 않더라도 AI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이러이러한 것이 AI구나 라고 하는 AI에 대한 체험 수준으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쪽에서 엔트리 AI를 한번 이제 깊이 있진 않지만 어떠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더 살펴볼 예정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AI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씩 다 살펴보았고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AI가 있을 거고 그리고 현재는 탈학물 융복합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AI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학문에서 또는 여러 학문들이 합쳐진 AI 플러스 X가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AI 교육과 융합교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융합교육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교육 플랫폼과 융합교육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먼저 scratch.mit.edu라고 하는 URL을 통해서 들어가 볼 수 있는 스크래치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네, 이런 식의 화면이 제시가 될 수 있겠고요. 당연히 프로그래밍 할 적에 수학의 내용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임을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만들 적에 본인의 필요와 그리고 관심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구성할지는 프로그래밍 즉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고 그 위에 본인의 관심이나 아니면 필요나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적인 내용으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게임 같은 경우는 점수에 따라서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점수가 3의 배수가 될 때마다 레벨을 하나씩 올려주고 그 다음에 하나씩 올라가는 레벨에 따라서 이 공이 여러 개로 이제 더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점수와 레벨 사이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수학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게임 테마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공을 활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 둬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코딩을 하다 보면은 오타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비주얼적인 코드를 진행하게 된다면 일단 이 안에 들어가는 변수 외에 나머지 구문에서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죠. 그래서 이 중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둬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이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엔트리라고 하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playentry.org라고 하는 URL로 접속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같은 화면을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화면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학생들 4명이 모여가지고 지문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지문을 입력을 했을 때 그 지문이 누구의 지문인지를 판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예시예요. 그러면 일단 이제 학생들이 자기네들의 지문에 대한 이제 지문을 찍고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을 했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만들었다라고 칠게요. 네, 그 상황에서 인공지능 여기 보시면 playentry.org라고 하는 이제 접속하셔서 들어오시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블록을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겠는데요. 스크래치와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엔트리는 한국에서 개발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100% 한국어로 지원을 하고 있고 중에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블록이 이렇게 기본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이 일단 자기네들 그 지문 데이터를 학습시켜 주기 위해서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 부분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분류 이미지, 분류 텍스트, 분류 음성, 숫자, 예측 숫자, 군집 숫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지를 분류하는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류 이미지 누르고 학습하기를 누른 다음 네, 클래스는 이름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 이름을 쓰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참여한 학생들의 이름을 작성을 해볼 건데요. 먼저 도현이, 그리고 준영이, 그 클래스 추가하기를 하면은 이제 분류해야 되는 클래스들을 더욱 더 이제 추가가 가능한 거니까요. 그리고 참여한 친구 민서, 그리고 지은이 이렇게 이름을 이제 적어주고요. 모델이 학습할 이미지 데이터를 입력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입력해 줄 수 있도록 파일 올리기 버튼을 눌러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연이의 그 데이터를 추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장해 놓은 전 처리가 완료된 지문을 업로드 해줄 거예요. 그래서 A1부터 A5까지가 지금 도연이의 지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업로드 해주고요. 그리고 준영이 업로드. 네, 이런 식으로 도연이, 준영이, 민서, 지은이의 전 처리된 지문들을 이제 업로드를 해줍니다. 지은이까지 업로드가 완료가 됐으면 모델 학습하기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입력한 최소 5개 이상의 데이터들이 입력되어 있으니까 이 전체의 데이터들에 대한 학습을 시켜주도록 할 거고요.
네, 이 학습을 완료되었으면 잘 학습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파일 올리기 버튼을 눌러서 네,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네,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이번에 올린 데이터는 A로 시작하는 그 샘플 번호가 있었기 때문에 도연이의 지문이 맞는 것으로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고요.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블록 안에 학습된 모델로 분류하기, 분류 결과, 그리고 분류된 도연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분류 결과가 도연인지, 준영인지, 민서인지, 지은인지에 관한 블록이 활성화가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학습한 모델로 분류하고 분류 결과가 제대로 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석할 지문 업로드 해달라고 나와 있고요. 파일 올리기 버튼 눌러서 민서의 지문으로 이제 우리가 테스트해 볼 건데요. C로 시작했으면 이제 민서의 지문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열기 버튼을 누르고 네, 적용하기 눌러서 민서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분석 결과 민서의 지문입니다. 와 같이 제대로 잘 분류해 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트리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교육과 그 다음에 AI 교육을 한꺼번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 플랫폼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 밖에도 AI 머신러닝 포 키즈라고 하는 이런 도구도 있어요.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제 텍스트나 뭐 이미지나 아니면 사운드나 아니면 숫자에 관한 머신러닝 모델들을 만들고 이제 지도학습을 통해서 코드를 이제 완성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AI 교육을 위한 교육 플랫폼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 교육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살펴본 AI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융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부족한 시수를 이제 메꾸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각 교과에서도 융합 교육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융합 교육에 대한 그 학생들 스스로에 대한 요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교육 플랫폼을 통한 융합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제가 예시로 말씀드렸던 다양한 그런 그 엔트리 그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그 지문 분석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화학과 교육에서, 그러니까 그 공통과학 수업에서 화학 수업을 배울 적에 이 화학의 그 지문을 채취하고 그 다음에 분석해 볼까, 누구의 지문인지 확인해 보는 그런 차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수업을 위해서 학생들이 직접 자기 눈으로 지문이 누구 건지를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것을 AI에게 학습을 시켜보고 AI가 분류해주는 작업은 인간보다 더 정확하고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AI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AI와 융합하는 교육 활동으로 제시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에서는 일단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앞서서 얘기했던 소프트웨어 AI와 그 다음에 융합할 수 있는 그런 학습자적인 측면에서의 그
소프트웨어, AI, 융합 교육이 있을 수 있겠고, 다른 측면은 지금 제가 화면에서 나타낸 것처럼 AI 에듀테크에 관한 내용이 이제 등장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과 기술에 합쳐져 있는 내용이 에듀테크인데요. 이런 온라인 학습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교육이나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사용되는 것을 보고 에듀테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에듀테크 시장의 규모나 세계 교육 시장의 규모나 점차 커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AI 에듀테크가 공교육에 적용된 첫 번째 사례는 똑똑 수학탐험대라고 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내용이겠는데요. 교육과정 교과서 기반으로 설계된 과제를 풀어가는데 이제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 콘텐츠를 추천하고 학습 조언을 제공해주는 시스템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똑똑 수학탐험대는 수학학습 수준을 진단을 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활동해 볼 수 있고, 가정에서는 이제 학생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AI 추천 활동도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게임 기법을 적용을 해서 뭐 이렇게 스토리가 있고 보상 체계가 있는 학습 콘텐츠를 활용해 볼 수 있도록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콘텐츠의 구성은 상세하게 보면은 수막대를 이용한 덧셈의 시각화, 그리고 추상화, 그 다음에 기호와 수식을 제시하는 순서로 제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학 수준을 진단을 해서 AI가 진단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학습 활동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석 환류 과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에서는 AI 에듀테크가 굉장히 많이 널리 활용이 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영어 외국어 학습을 위해서 이제 AI가 튜터로서 제시가 되거나 발음을 분석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사교육에서도 마찬가지 뭐 수학 교육을 위한 AI 추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코딩을 배우기 위해서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순천향대학교의 메타버스 입학식에 관한 영상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롭게 시도되는 순천향대학교의 메타버스 입학식, 바로 가보실까요? 살아가는 2021년 신입생 여러분, 순천향대학교 21학번 새내기 총장 김승호입니다. Good to Great. 좋은 대학에서 위대한 대학으로 도약하려는 우리 순천향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여러분과 학부모님들께 순천향 가족을 대표해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성. 나는 순천향대학교에 입학하여 훌륭한 지성인으로 성장할 것을 2,527명의 신입생을 대표하여 선서합니다. 순천향대학교 새내기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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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네, 앞선 영상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제 우리는 전혀 다른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되는 시대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 변화에 대증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AI와 소프트웨어 교육이 실수도 좀 더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내용도 체계성을 좀 갖추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가 되어야겠습니다. 대학에서는 학과를 불문한 소프트웨어 AI 교육의 필수화를 통해서 AI 플러스 X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평생교육,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AI 리터러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추진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군별 AI 맞춤형 교육이 시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덧 많이 흐르게 되었는데요. 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